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 신박 오늘 10월 1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워맨 신박이 안 올라오나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너무 오늘 바빠가지고요. 늦게 이렇게 워맨 신박을 찍게 되었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은 만큼 웜의 소통도 좀 짧게 근데 신문 기사가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요. 오늘 웜의 소통은 10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26년인데 채슬리 수첩이나 볼펜 굿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적자생존 노트를 한 번 더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화를 낼 타이밍을 잘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이 오히려 미안해지는 법이죠. 직원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박찬욱 감독님 다큐 봤습니다. 그거 보고 K컬처에 확신이 더 생겨서 K-썸띵 주식 분할로 담고 있는데 계속 줄줄 흐르네요. 반도체 강점기가 끝나면 봄날이 오겠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주도 테마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갖고 그 기업이 그 산업 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일단 경쟁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사고 비싸면 팔고, 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산업 내에서 경쟁력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그냥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해결해 주죠. 근데 그 시간을 견디는 그 인내력이 나한테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득하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식 잘합니다. 그 대개 이 주식도 사서 먹었고 저 주식도 사서 먹었고, 우리 업계에 사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보면 내가 저번에 그거 올라갔을 때 내가 먹었고 또 이번에 내가 지금 뭐 사서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보면 낚시꾼, 그 다음에 주식쟁이,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식도 먹고 저 주식도 먹고 다 했다는 분 보면 실제 계좌를 보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터져 있는 주식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진득하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장기적인 성과가 좋습니다. 저는 코스피 PBR 1.2배 위에서는 장이 불타올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도망 나올 마음은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도망 나와야 되는 시점은 저희는 일단 내년 4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이렇게 10월 조정 꺾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5파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 없이 그냥 지금 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더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만 못 먹고 있나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제는 어제부터는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좀 낮다 보니까 오늘도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고, 지수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좀 허탈감이라든지 그게 훨씬 스트레스가 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슬리 들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어 장이 빠질 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저가 매수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불정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받으셨군요. 네.
접시를 비우는 것이 셰프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싹싹 깨끗이 비웠습니다. 10여 년 유학생활한 아들 아이라 평소 한식보다는 양식 쪽이 익숙한데 오늘은 일식입니다. 요즘은 글로벌한 K푸드지만 그때만 해도 마늘 냄새 부담스러워서 김치를 거의 안 먹고 살았던 친구랍니다. 덕분에 주식시장에 녹아냈던 심신이 평안해졌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깨끗이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드시는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도 깨끗이 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좀 기분 좋은 거는 좀 큰 식당이나 좀 유능한 셰프 분들은 이 잔반 그릇을 꼭 확인한다 그러잖아요. 확인해보고 내 음식에 뭐가 잘못됐지? 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다 안 먹고 이렇게 남겼지? 확인을 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시를 비우는 것이 셰프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깃밥을 추가시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뱃살 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 다니는 후배랑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회사 내에서도 AI에 관련해서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투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된 산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과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AI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로봇하고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언맨의 영화에 나왔던 자비스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비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작년이었네요. 작년 반도체 대전이라는 책을 읽고 오면서 와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되겠구나. 그걸 좀 깨닫고 그 로봇의 가치로 테슬라를 평가해 보면 테슬라는 190불, 200불, 여기서는 컨빅션 바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런 휴머니드 로봇이 애들 과외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지금은 이제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휴머니드 로봇이 청소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죠? 그런 휴머니드 로봇이 그게 언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로봇하고 막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그죠? 그런 시대가 나올 건데 그게 결국은 지금처럼 챗GPT가 그냥 이제는 음성으로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로봇하고 접목이 되면서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까지 이번에 AI의 모멘텀이 그때까지 이어진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좋네요. 저는 개별 주식이 안 맞아서 ETF로만 하고 싶은데요. 제가 디테일하고 민감해서 ETF 포트폴리오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개별 주식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주식도 너무 세심한 분은 사실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세심하시다 보니까 우리한테 맡겨놓고도 매일 이걸 보면서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어제도 저희 오셨던 고객분도 그러셨지만 보통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보면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성격 급합니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사업에 성공하실 수도 있었었는데 실패도 해보시고 그죠? 그 성질 급해서 여러 번의 액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질 급해서 한 번에 단박에 성공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특징이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안 그렇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셔가지고 주식판에 와가지고 처참하게 깨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식은 절대 성격 급해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내가 민감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나는 ETF가
좋은 전략인 것 같다. 너무 잘 생각하신 거예요. 지피지기잖아요. 지피지기. 내 성격에 맞는 투자의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3개월 차라 초입 국면 같다고 하네요. 진짜로 슈퍼 사이클이라면 최소 1년 이상에서 2년은 갈 것 같다고. 네. 지금 반도체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질러놓고 나중에 딱 꺾였을 때는 또 이제 꺾였나 보다. 그렇게 유연하게 판단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지금 올라가는 업계에서 잘 파는 형님 계시다 했잖아요. 네, 그 형님이 딱 한 종목,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종목 딱 사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딱 100% 먹고 팔고 나서는 나중에 그런 데 있잖아요. 물어보면 나 그 주식 잘 모르는데 평생 갈 것처럼 막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딱 팔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 그 주식 잘 모르겠는데 살 때는 정말 평생 갈 것처럼 그 주식에 스스로를 막 세뇌시키더라고요. 스스로 계속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몰빵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 형님하고 뭐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주식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한번 되게 진지하게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세이가 너 목숨 걸고 주식해 봤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형님은 그 한 종목 본인이 찍어가지고 그 형님이 그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 주식 사가지고 공장 앞에 가서 실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체크했다고. 그 정도가 정말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바닥에는. 심박도 좋지만 소통신간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들 해주셔서 잼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웜의 소통이 있으니까 방금 이 업계 고수의 어떤 투자 스타일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목숨 걸고 주식을 해서 한 종목으로 100% 내고 팔고 나면 이렇게 막 내가 잘 모르는 주식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막 또 지금 반도체 사야 되냐 아니면 2차전지 사야 되냐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형님은 자꾸만 딴소리예요. 자전거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본인이 못 먹는 장에서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또 주의를 엉뚱한 거에 자전거 등산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고집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명상도 할 수 있는 채밀턴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항상 be nice가 정말 어렵네요. 아이도 나 하기 나름인데 가시나무 숲 같네요 하셨습니다. 달러 입장에서 생각 못했네요. 닉네임 미란이 요즘 차박을 시작했는데 차 안 조그만 공간이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정말 편안함을 주는데 전문인 방송을 들으니 더 좋습니다. 집에서는 살림하면서 등등 집중해서 듣기가 힘든데 오롯이 집중하며 들을 수 있어 좋고 전무님의 중점에 차분한 목소리가 딱 어울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차박이 그러면 차에서 주무시는 겁니까? 어떨 때 보면 저도 차에서 한 1시간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듣고 집에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저는 사우나에서 밤 10시, 11시 요때 사우나를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그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저한테도 소중한 시간인데 요즘 귀가가 늦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잠이 부족해져서 요즘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다지요. 많은 사람들이 덜 먹고 운동하면 다이어트 성공길이란 걸 알지만 거긴 긴 시간이 녹아들어야 가야 하기에 쉽고 빠른 걸 원하듯이 주식도 돈 잘 버는 회사 가서 시간과 벗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의 벗이 어려워서 급등주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전 믿고 시간과 벗하며 이렇게 유유자적 지내렵니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약속 날짜 정해서 아들과 같이 전무님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밑에 분이 Are you my neighbor? 후하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Are you my next door friend? 네, 그러셨군요. 이틀 전에 상반기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9, 10월 조정은 약하거나 없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는 상반기 하락 후 미대선 때 또 하락이 있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외계인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이 다 움직였었잖아요. 예, 그렇게 움직이면서 8에서 9월, 10월 두 가지 이유로 이번에 대선이 있고 또 대주주 과세 요건 그때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또 10월 달까지는 조정받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시장은 랠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정말 제 말한 대로 다 맞았었고요. 근데 이번에 9월 조정이 없었어요. 그죠? 4월 달에 매를 미지 맞았다 보니까. 그리고 10월인데 그러면 시장이 정말 강하다는 뜻이고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조방음만 올라가고 최근에는 반도체만 올라가고 뭐 그럴 것 같지만 또 자동차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은 또 최근에 봤던 이 미니 랠리 장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진짜 강세장이 도래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 업계에 오랫동안 계셨던 형님도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저보다 거의 4년 선배이시니까요. 이번 장이 우리가 보면 미국 주식을 좋아했던 이유가 미국은 정부가 어쨌든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하는 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었고 주식하는 사람을 거의 도둑놈처럼 이렇게 또 여겼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정부 정책의 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5,000포인트를 향해서 뭐 상표 개정부터 여러 가지 좋은 조치들이 나오고 이번에 부동산 규제를 빵 해버리니까 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요즘 미국 시장처럼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도 안 받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게 뭐 가장 큰 영향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계획대로 할 생각입니다. 9월 그다음에 추석 전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지나갔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확산되고 있대잖아요.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퇴직연금 MP에서도 한 10% 5% 추가 ETF 다시 신규 편입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씩 채우고 한 15% 10 정도 현금은 한 25에서 15% 현금은 좀 놔뒀다가 이게 단기 꼭지를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이제 더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그 보면 사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기사에서도 좀 이따가 다룰 건데 그게 약간의 파장을 준다면 23년 3월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때 지방은행 사태 때 3일 빠지고 3일째가 저점이 되고 양봉되면서 올랐거든요. 약간 그런 짧은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오면 이제 추가 더 채우는 전략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바쌤님이 제가 예상한 대로 85년생 소띠 맞으시네요. 네. 근데 60세의 내공이요. 네, 과찬이십니다.
저희 엄마가 올해 67세이신데 나이가 드실수록 마음도 더 여려지시고 하시길래 한 번은 지금은 엄마 아직 청년의 나이라고 멀리 있으니 나이 드시는 엄마가 신경 쓰이곤 합니다. 12월에 샌디에고 오시는데 잘해드려야겠어요. 부모 역할만큼 힘든 게 자식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 임직원의 줄 주식 자사주 소각용 아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전자가 성과 연동 주식 보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공식 반박을 했는데요. 노조 등 일각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대응을 한 겁니다. 전자는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제도 관련 루머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내 공지를 진행했고요. 앞서 삼성그룹의 초기업 노동조합, 초기업 노조 측은 PSU에 대해서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소각 예외 대상이라며 자사주 지급 약정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 중 8.4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그리고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이 P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에 따르면 현재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 원 규모는 이미 소각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5.4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적절한 시점에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1.6조 원 규모는 지난 5월 전 직원에게 1인당 30주씩 나눠준 자사주와 초과 이익, 성과급, OPI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2028년 이후 지급될 PSU는 향후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고요. 앞서 지난 14일 전자는 향후 3년간 주가가 오를 경우 직원들에게 자사주 지급량을 더 늘리는 구조의 PSU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미국 제재로 대래 덕받다. 중국 반도체 자립사슬 정교해져. 자, 중국이 히토류를 압박하며 미국은 어김없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카드를 꺼내 들고요. 서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한 맞대응인데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긴장과 완화를 거듭하는 사이에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박람회에서는 중국의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으로 개발된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 툴이 공개됐는데 EDA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회로 설계와 검증에 사용되는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날 토종 EDA를 공개한 업체는 2023년 설립된 우한 치윈팡 테크놀로지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사이캐리어의 자회사인데 하웨이 산하 연구소에서 출발한 사이캐리어는 국산화 장비를 화웨이에 납품하며 반도체 굴기의 비밀 병기로도 불린다고 하네요. 사실상 화웨이를 필두로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를 잇는 가치사슬이 구축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EDA는 반도체 패권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히고요. AI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미세 공정이 설계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인데 EDA는 미국이 절대 우위를 차지한 반도체 자산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생산은 TSMC와 삼성전자, 장비는 ASML과 TL 등으로 분산된 반면에 EDA 분야만큼은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하고 미국의 케이던스, 시놉시스와 미국에 본사를 둔 독일 지멘스의 EDA 사업부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6일 반도체 수출 통제의 양날의 검 EDA 보고서를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오히려 미국의 EDA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내에서도 케이던스, 시놉시스, 지멘스 3사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6년 전에 90%였던 거와 비교하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요. 그 빈자리는 엠피리언, 프리마리우스 등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현지 EDA 기업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앨런 라인시 CSIS 수석 고문은 그간 미국은 첨단 칩 설계의 필수적인 EDA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와 협상 카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견제를 안 할 수고는 없고, 근데 워낙 중국에 그동안에 축적된 자본이 이제 많다 보니까 축적된 자본뿐만 아니라 인력 자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제재를 했더니 이렇게 자립 굴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골치 아플 거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사는 회사채를 회사채로 막는다. 기업들 올해 첫 100조 원을 넘겨. 자, 이자 부담 커지는 기업들인데,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5일에 2,5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요. 금리는 2.79에서 2.99로 발행했답니다. 발행 전액을 채무상환 자금으로 쓴다고 밝혔고요. 과거 증권사에서 빌린 CP와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금리 1.55%를 막는 용도에 쓰이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1.55에 발행을 했었네요. 더 높은 금리로 빚을 내서 과거 빚을 갚는 시기인데 금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자, 불어난 회사채 발행 부분인데 22년도에 66조였는데 지금은 107조가 됐습니다. 자,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회사채 규모가 107조가 넘었고요. 이 회사채는 코퍼레이트 본드라고 하는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빚을 갚거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자, 금리를 붙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3분기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100조 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3분기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을 보면 2022년 66조 8,500억에서 지금 2025년 107조로 꾸준히 증가세이고요. 대한전선은 지난달 당초 목표치의 2배에 달하는 1,5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고요. 키움증권은 같은 달 진행한 1,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서 무려 1조 7,400억 원어치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삼성중공업도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조 단위 주문을 확보했고요. 현대건설은 8월 진행한 3,100억 원 규모 회사채 청약에서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통상 4분기는 회사채 발행 비수기인데 하지만 올해는 이달에만 SK 인천석유화학, 한화시스템, HS 효성첨단소재, 고려아연 등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예고하는 등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핵심 산업에 신규 투자하거나 R&D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긍정적인 신호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자금을 일시 조달할 수 있는 데다가 상환일과 금리를 확정한 만큼 자금 계획을 세우기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이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어서 회사채 발행 비용이 줄었고 풍부한 유동성이 회사채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하지만 양극화도 뚜렷해졌는데 금투협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발행한 회사채에서 신용등급 트리플 B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했네요.
자, 통상 신용등급이 A 플러스 이하일 경우에는 내부 규정상 투자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는 4분기에도 예년보다 회사채 발행이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업종과 만기 금리 수준에 따라 회사채 옥석 가리기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상당수를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에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는 데 쓰는 등 그늘이 두드러졌고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 11조 8,300억 원 그리고 내년 1분기 만기 도래하는 32조 4천억 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분기에도 롯데칠성과 CJENM, 대신 F&I 등이 CP와 상환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했고요.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두고 기업이 돈줄이 말라붙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업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며 중장기적으로 기업 이자 부담이 늘고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못 말릴 골드러시, 마트 금 자판기도 품절됐다라고 하는데 서울 용산구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16일 오후 회사 인근 대형마트를 찾았고요. 금 제품을 살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인데 김 씨는 작은 골드바를 사려고 했지만 모두 품절이라는 문구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골드바 온라인 거래가 점점 어려워져서 오프라인에서 현물을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금 자판기 글을 보고 왔었다고 합니다. 자, KRX에 따르면 금 1kg 현물은 1g당 21만 8,020원의 거래를 마쳤고 전날 종가 대비해서 3.96% 떨어졌지만 지난 13일 20만 원을 돌파한 뒤 잇따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달 내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올해 초에 12만 8천 원에서 70%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금 투자 수요가 치솟으면서 실물 제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금유통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는 원자재 수급 문제와 주문량 증가로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제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날 홈페이지에서는 골드바와 돌반지, 장신구 제품 모두 품절로 표시가 됐고요. 앞서 지난 1일 한국조폐공사도 내년 1월 1일까지 37.5g, 100g, 375g, 500g, 1kg 등 골드바 전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한국금거래소도 은행에 골드바 등 공급을 멈출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금투자 우회로 찾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 점포에서 금 자판기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순금 금 판매액은 24억 원에 달했고요. 지난해 전체 판매액인 18억 원을 이미 넘었다고 하네요. 골드뱅킹으로도 뭉칫돈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우리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이달 들어서 1조 5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3월 처음으로 1조 원 돌파한 이후 계속 급등세입니다.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장에서보다 높은 금치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는데 국내 금 ETF를 매도하고 실현한 수익으로 국내에 상장된 국제금 ETF를 사는 시기다. 국내 금 공급은 늦어지는 데다 투자 수요는 급격히 늘면서 국제 금 가격과 국내 가격 사이에서 생긴 괴리율만큼 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이고요. KRX와 investing.com에 따르면 실제로 전날 기준 국제 금 시세 대비 국내 금 값은 18.34%나 지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금값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을 사시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보면 예전에 제가 골드 선물이 있다고 코덱스 골드 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금을 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듯이 그죠? 네. 그래서 금 사러 가야지 하면서 뭐 KRX니 골드바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금 시세에 네.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네. 꼭 금을 사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골드 선물 ETF를 사시면 되는데 이게 성격에 따라서도 똑같은 금을 사는데 금 현물을 갖고 있으면 가격 변동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데 아까 댓글창에 예민하시다고 하신 분처럼 요 ETF를 주식 계좌에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이 아니라 또 주식이 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세에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그죠? 네, 10년 차트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원경의 돈의 세계, 주택시장 규제의 역설. 우리 조원경 교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미국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뉴욕의 세입자들은 세전 가구 소득의 약 29%를 주거비로 쓰고 있는데 가계 부담이 커져서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택 중위가격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도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중위소득의 34%가 중위임대료이다. 이런 배경에서 각주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 임차인 보호장치를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와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시절부터 이어진 1가구 1주택 소유 구조로 유럽에서 자가 보유율이 가장 높다. 그래요? 하지만 부동산 자산 집중과 거래 비유연성, 임대차 시장 취약성이라는 부작용이 뚜렷한데 자가 보유 비율이 높다고 주거 안정이 담보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게요. 한국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는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도입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하여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제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매매 거래를 위축시켜서 전세 물량을 줄이게 되고 그 자리를 월세가 빠르게 대체하게 되는데 월세 전환은 가구의 현금 흐름을 압박해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더 키우게 됩니다. 나아가 공급 위축과 기대 심리 강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임대차 규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단기적 처방일 뿐이고 구조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공급 확대와 소득 증가라는 근본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며 뉴욕이든 서울이든 세입자들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해법은 시장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모두가 숨쉴 공간을 넓혀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며 은행발 불붙은 위기론입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금융권 부실 채권 우려와 지역은행 위기설에 일제히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0.63% 빠졌고 나스닥도 빠지고 다우도 빠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2.1%나 급락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급락은 기존에 제기됐던 미국 투자은행들의 신용손실 우려에 더해서 일부 지역은행들이 실제로 대규모 대출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촉발됐고요. 앞서 제프리스와 UBS 등 대형 투자기관들이 자동차 부품사 파산으로 손실을 본 것에 더해서 지역은행발 위기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 기반인 자이언스뱅크는 하루 전인 15일 저녁 SEC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 앤 트러스트 샌디에고 지점에서 취급한 산업대출 2건에서 약 6천만 달러, 한 850억 규모의 충당금 적립과 710억 가량의 상각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다른 대출기관들이 해당 차입자와 보증인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최근에 알게 됐고 내부 조사 결과 차입자와 보증인의 명백한 허위 진술과 계약 불이행, 대출 담보 관련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했고요. 또 다른 지역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16일 자이언스와 동일한 차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트리스트의 데이비드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다른 은행들의 파산 관련 손실은 이미 수주 전에 공시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잠재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일단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지난 분기에 호실 실적을 냈던 대형은행 JP모건도 마이너스 2.34%,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3.52 하락했고요. 그리고 중소형 은행 가운데 리저널스 파이낸셜 마이너스 5.62, CFG 뱅크가 마이너스 6.4, M&T 뱅크는 마이너스 3.46%로 각각 하락을 했답니다. 지역은행 대표 ETF인 SPDR, S&P 지역은행 ETF는 무려 3.31% 하락하며 펀드에 편입된 거의 모든 종목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급락의 빌미가 된 자이언스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모두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노출이 높은 업체들인데 앞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퍼스트 브랜즈가 지난 28일 챕터 11 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가고요. 서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인 트라이컬러 홀딩스도 연쇄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시장은 잠재적 부실 징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네요. 미 자동차 부품 공급사인 이 퍼스트 브랜즈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기반으로 오일 필터, 와이퍼 블레이드 등을 제조해서 지난해 연간 매출 약 5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1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는 해결하지 못했고요. 이번 파산으로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관련 기업들로부터 채권 7억 1,500만 달러 약 1조 원 상당을 손실 처리할 위험에 놓였고요. UBS는 약 5억 달러의 익스포저를 공시했습니다. 미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된 품목 관세 영향으로 관련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은행주에서 시작한 시장의 하락은 지난 화요일 3분기 실적 공개했던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의 경고성 발언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는데 다이먼 회장은 당시 퍼스트 브랜즈 파산과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아마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JP모건은 퍼스트 브랜즈에 대한 익스포저는 없지만 3분기에 트라이컬러 파산으로 약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상각 손실을 입었네요. 한 2,500억 날렸다 그죠? 다이먼은 또한 컨퍼런스 콜에서 사모대출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여러 해 동안 온건한 신용 환경이 지속됐고 경기 침체가 오면 정상적인 상황보다 높은 신용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페드의 제롬 파웰 의장도 시중 자금 흐름이 일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는데 지난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 실물 경제학회 NABE 연차회의 연설에서 QT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시사하면서 유동성 여건이 점차 긴축되고 있다는 일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네요. 당시 발언에서 레포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특정 날짜에 더 눈에 띄지만 일시적인 압박을 포함한다면서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준은 MBS를 공격적으로 매입해서 대차 대조표를 9조 달러 가까이 불렸는데 22년 중반부터 이들 증권의 만기 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했습니다. 돈을 찍어가지고 이런 증권을 막 사주면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 사줬던 채권이 만기가 들어와가지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또 뭔가를 사줘야 되는데 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네, 대차제표에 자산으로 잡혀있던 이런 채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없어지면서 주택자당 전체적인 지금 대차제표의 자산이 9조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6조 8천억까지인가 9천억까지 떨어진 걸로 봤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지역은행 업계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등 수년간 불안정한 여건에서 사업을 이어왔고요. 자, 페드의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고용 악화에 대한 추가 인하에 힘을 실었는데, 모든 고용 지표를 기반으로 할 때 오는 29일 FOMC에서 추가로 25bp 인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고용이 회복한다면 다음 인하에 신중해야 하지만 경제가 둔화하는 징후가 보이면 큰 폭의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대표적 금리 인하론자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50bp 인하 주장을 반복하면서 연내 75bp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날 10년 국채 금리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연 4%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3.978%를 기록했습니다. 미증시는 이날 금융권 전반이 급락하면서 주요 기술주, 경기 방어주들도 흔들렸고 엔비디아가 1.2% 올랐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등 대형 기술주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월마트와 코스코도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라클과 세일즈포스는 기업 사업 전망에 대한 투자 설명에서 긍정적인 경영진의 사업 전망 제시로 강세를 보였고요. 클레이 마고리 오라클 CEO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 분기 약 30일간 650억 달러, 우리 돈 92조 원 상당의 신규 클라우드 인프라를 약정했다고 공개했고요. 오라클은 이날 26년 1분기 기준 인프라 성장률이 117%나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이달 들어 제기된 마진 우려를 해소하면서 3.09% 올랐네요.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셀즈포스는 전날 드림포스 2025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 600억 달러 규모의 연간 매출 달성을 제시하면서 3.98%나 오늘 업로드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